안녕하십니까. 사이트 빔팀 발표를 맡은 쌍용건설의 김회진입니다. 25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저희가 준비한 많은 것들을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사이트 빔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 현장, 즉 사이트에서 실질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빔 기술을 구현하자는 뜻에서 사이트 빔이라는 팀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팀 구성은 시공사인 쌍용건설과 빔 전문 견적회사인 두올테크, 그리고 조금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스마트 토공 기술을 보유한 현대, 두산 인프라코, 이렇게 3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출전하였습니다. 네, 발표 순서는 저희 설계 변경이 수행되는 단계에 맞추어서 스테이지 1에서는 최적 설계 변경안을 도출하고, 스테이지 2에서는 설계 변경을 실시하고, 스테이지 3에서는 현장 적용하는 3단계로 나누어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된 연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컨소시엄이 처음 만남을 가진 미팅에서의 주제는 주최 측의 의도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빔 기반의 공정 및 기성 계획이라는 경연 주제를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여야 효과적으로 또 우리만의 혁신성과 실무 적용성, 그리고 기술성을 어필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낸 아이디어는 시공 현장의 일반적인 설계 변경 내용과 과정을 가상의 시나리오로 만들어서 풀어나간다면 좀 더 흥미와 관심을 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본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테이지 1에서는 현장 지반 조사를 통해 실시 설계 단계의 토공과 상이함을 발견하게 되고, 이를 혁신 기술을 활용하여 최적의 설계안을 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테이지 2에서는 이렇게 결정된 설계 변경 자료를 공정 계획, 기성 계획에 맞추어 반영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스테이지 3에서는 이전 단계에서 세팅된 빔 기반의 공정 및 기성 자료를 실제로 현장에서 활용해 보는 단계입니다. 더불어 하나의 이벤트를 덧붙여서 이렇게 늘어지는 공기를 만회하는 대책을 또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3단계로 구성을 함으로써 스테이지 1에서는 최신 기술을 활용한 혁신성을, 그리고 스테이지 2에서는 사이트 빔팀만이 보유한 기술성을, 그리고 스테이지 3에서는 실무에서 반영하는 적용성을 중점으로 구성하였으며, 전 과정에서 저희 팀이 어떻게 협업을 잘 이루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스테이지 1에서의 최적의 설계 변경안을 도출하는 첫 단계입니다. 화면에 보고 계신 소프트웨어는 저희 현대두산 인프라코어에서 개발한 사이트 클라우드라는 토공 플랫폼입니다. 현장 지반 조사를 통해서 새로이 획득한 시추 주상도를 사이트 클라우드에 업로드함으로써 3D 지반 모델을 전 현장에 걸친 넓은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손쉽게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지반 모델은 클라우드 상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위치,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디교 하부에 대하여 체인 엣지를 생성함으로써 종, 횡 단면 등 쉽게 추출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반 안반선이 설계 데이터에 비해서 하부에 존재함을 확인하였고,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것을 현장에서는 쉽게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이렇게 생성한 단면에 대해서 CAD로 추출해서 설계 변경에 필요한 데이터로 활용이 바로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손쉬운 설계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었고, 또한 전후 토공 데이터의 비교도 함께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먼저 터널에 대한 설계 변경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이트 클라우드를 통해 현장 조사를 한 내용을 반영한 결과 시점부의 길이 연장이 조금은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다음과 같이 여러 대안 검토를 해본 결과 시점부를 약 18m 정도 설계
연장하는 설계 변경을 수행하는 것으로 저희는 시나리오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브릿지 사교량입니다. 하부 지반 안반선이 약 10m 정도 낮아짐을 터널과 마찬가지로 사이트 클라우드를 통해서 쉽게 확인하였고, 기본 계획이었던 우물통 기초 형식에서 저희는 RCD 공법 기초 말뚝 형식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보았습니다. 여러 설계 변경안을 비교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최신 기술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먼저 다이나모라고 하는 BIM 소프트웨어 기반의 애드인을 이용해서 터널 모델링의 많은 부분을 자동화하였고, 이럼으로써 모델링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여 짧은 시간 안에 다양한 안을 비교 검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쌍용건설에서 또한 자체적으로 개발한 사브라고 하는 빔 뷰어 프로그램을 활용함으로써 보시는 FTC0 시뮬레이션 등을 손쉽게 수행해 볼 수 있었고, 또한 자체적으로 건설 장비 라이브러리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 시공성 검토 시 매우 용이하게 활용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보편적인 기술이 된 VR 기술이지만 저희는 따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사브에 세팅되어 있는 빔을 손쉽게 VR로 변환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이 매우 단축되는 VR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3D 프린팅을 활용해서 주탑에 교각을 직접 저희가 출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3D 객체 모델을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3D 프린팅용 파일로의 단순한 변환을 통해서도 손쉽게 출력이 가능하였습니다. 앞 단상에 보이시는 이 모델이 저희가 주탑 한 구간을 모두 출력해 본 것입니다. 또 옆에 보시는 작은 것은 설계 변경안으로 저희가 선택한 교각 하부 모델링도 일부 출력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AR 기술로 사이트 비전이라는 GNSS를 기반으로 하는 장치를 활용해서 현장에서 직접 1:1 스케일로 구조물을 위치시켜 설계 변경안을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지 못해서 현장 경연 기간 동안 바로 앞에서 구현을 해본 영상 모습입니다. 지금 보신 AR 모델은 사이트 비전과는 다르게 태블릿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만든 앱으로 원 설계와 변경 설계 모델을 어디서나 쉽게 확인이 가능하기에 설계안을 처음 접하고 발주처 등과의 관계자분들과 손쉽게 이 설계 변경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이해가 하도록 만든 앱이 되겠습니다. 스테이지 2에서는 앞선 과정을 거쳐서 결정된 설계 변경안을 빔 기반 공정 및 기성 관리에 반영하는 과정입니다. 전체적인 설계 변경 절차입니다. 가장 먼저 설계 변경 빔 모델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BEP에 저희가 명시한 품질 검토 과정을 통해서 모델을 수정 보완하게 됩니다. 모델에 대한 검토가 완료되면 이를 통해 도면, 또 공정표, 수량 산출서 및 내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먼저 도면 작성입니다.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보시는 2D 도면 이외에도 사용자가 직접 3D 객체를 돌려볼 수 있는 PDF 형태의 도면을 작성하였습니다. 객체를 보시는 바와 같이 선택하게 되면 그에 해당되는 정보의 이름, 공정의 시작일, 종료일 또는 수량 등에 대한 정보를 직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럼으로써 과거의 도면 제작자가 일방적으로 제공했던 도면이 아닌 사용자가 그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만들어 볼 수 있는 활용되는 도면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작성된 2D 도면 위에 저희가 만들어진 3D 모델을 연계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AR 기술을 통해서도 3D 객체를 추가적으로 어디에서나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노트북에서도 출력된 도면 위에서도 객체가 자동 인식되어 나타나지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공정 시뮬레이션 작성을 위해서 빔과 공정표를 서로 연동하는 절차를 간략하게 도표화 시켜본 것입니다. 먼저 BIM 공정을 연동하기 위해서는 이를 이어주는 매개체인 WBS 코드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건설 칼스 기반으로 코드를 생성함으로써 체계적인 코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BIM 코드를 BIM에 입력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퍼티 창을 생성하고 이에 기입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프리마베라와 같은 공정표에서도 동일한 코드를 활용하여 공정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수백 수천 개의 객체가 있는 모델에서 사람이 일일이 입력하는 수고를 덜기 위해서 다이나모를 활용한 자동화를 통해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공유 코드가 부여된 BIM과 공정표를 연계하면 4D 시뮬레이션을 작성하게 됩니다. 공정표에 명시된 시간 순서에 따라서 객체가 생성되는 애니메이션을 보시는 바와 같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번 경연 과정에서 저희가 가장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했던 프로세스인데요. BIM 기반 기성 자료 작성 및 절차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굉장히 복잡해 보이고요. 하지만 제가 최대한 간단히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내역서의 정보를 빔에 입력하기 위해서 각 객체에 해당되는 CBS를 분류하여 입력합니다. 보시면 콘크리트, 강제 거푸집 등의 내역이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작성된 내역의 수량을 입력하고 이 과정에서 BIM에서 추출이 어려운 수량은 일반적으로 연동 또는 수동 수량으로 구분하여 내역서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작성된 데이터를 일람표라는 일반적인 기능을 통해서 로우 데이터로 출력을 하게 되면 저희가 기존에 BIM에 입력해 놓았던 여러 가지 정보를 손쉽게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 일람표를 통해서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수량 산출서와 내역서로 연동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 또한 CBS 코드를 활용해서 처음 세팅 이후에는 자동으로 일람표 데이터가 업데이트되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단계에서 발생하는 수작업들을 최대한 자동화하기 위해서 레빗의 자동화 도구인 다이나모를 또 활용하였습니다. 다이나모를 통해서 수량 산출서와 내부 모델의 데이터를 한 번에 추출하여 취합할 수 있는 자동화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데이터는 두얼테크에서 활용하고 있는 베셀이라는 4D, 5D 관리 툴에서 서로 연동을 시키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매우 세세한 과정들이 필요하지만 영상에서 보이시는 복잡한 과정을 좀 더 간략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베셀에서 빔 모델을 가져온 후에 작성한 WBS 공정 코드와 또 CBS 내역 데이터 그리고 단가를 서로 세팅하게 됩니다. 이렇게 연동된 시뮬레이션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모델이 생성되는 순서와 함께 보시는 아래 바 차트를 이용해서 공정률에 따른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보이시는 좌우 화면은 저희가 교각 기초에 대한 설계 변경 전, 후 공정 및 기성 데이터에 대한 비교 화면입니다. 아래 움직이는 바 차트는 각 저희가 분류해 놓았던 공정표별로 공정이 진행됨에 따라 기성이 변화하는 바 차트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공정에 따라서 한쪽 부분은 이미 공정이 끝났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이 아직 끝나지 않은 비교 모습도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스테이지 3에서는 이렇게 세팅된 공정 및 기성 관리 체계를 현장 실무에서 적용하는 단계입니다. 현재 저희 현장에서 쓰고 있는 일부 현장에서 쓰고 있는 실제 기성 청구 서류 샘플입니다. 우측 내역서의 금회 기성 청구 수량 산출을 위해서 일반적으로는 CAD 도면에 보는 저와 같은 금회 기성에 해당되는 부분을 색상으로 해치하여 체크하는 방식을 통해서 수량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기성을 청구할 객체를 빔 기반에서 선택을 하게 되고 이와 연동된 엑셀에서도 기성 수량으로 자동 분류되어 손쉽게 시각화하여 검토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더불어 뱃셀 자체 기성 분석 기능을 활용해서 전체적인 공사뿐만 아니라 특정 기간에 대해서도 또한 일부 항목별 기성, 설계 변경 전후 비교표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하여 기성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은 특정 기간 동안 분석을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빔 객체 기반의 기성 검토가 가능해짐으로써 굉장히 짧은 간격으로도 또 주기적으로 공정 업데이트가 가능하게 됩니다. 보시는 그래프와 같이 공기 지연에 대한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어서 사전에 공기 만회 대책을 현장에서는 수립할 수 있게 됩니다. 보시는 녹색의 그래프는 설계 변경 전 그래프고요. 파란색 그래프는 설계 변경 후 그래프입니다. 그럼 이 빨간색에 대한 만큼은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지연된 공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만회 대책을 현장에서는 수립해야 되겠죠. 그런 수립에 대한 이벤트를 저희는 한번 발생시켜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터널에서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터널 갱구부 사면 토공 공사에 대하여 현대두산 인프라코어의 MC 기술을 적용하여 공기 지연을 만회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았습니다. 갱구부 사면의 빔 데이터를 보시는 MC 장비에 인풋하고 실시간으로 우측 좌측에 작게 보이는 장비에 작업자가 작업 레벨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틸트 로테이트라고 하는 기능을 활용하게 되면 갱구부 사면 조성 또는 수로 터프하기와 같은 공정에서는 매우 조속한 공사 수행이 가능하게 되어 공기를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협업 과정이 되겠습니다. 전체 협업 프로세스의 첫 번째 단계는 데이터 공유를 위한 CD 구축입니다. CD가 구축되고 설계 모델을 포함한 프로젝트 정보들을 취합한 후 각 팀에서는 담당한 설계자가 BIM 모델을 검토하고 공정 계획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 다음 LOD 300 수준의 빔 모델과 BEP를 어떻게 작성할지에 대한 전략을 수립한 뒤 담당 공정의 BIM 모델링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쌍용건설은 전체 공정 계획을 기반으로 공정표를 작성하게 되고요. 전체 BIM 모델의 통합 모델을 생성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통합 BIM 모델이 작성되고 나면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팀에서는 사이트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토공 모델에 대한 분석을 진행합니다. 동시에 두얼테크 팀에서는 통합 모델과 공정표, 내역서를 연동하여 4D, 5D 시뮬레이션을 수행합니다. 쌍용건설은 또한 WBS, CBS, OBS 데이터로부터 수량 산출서와 내역서를 생성하고 전체 성과물을 취합 및 검토하게 됩니다. 트렐로라는 정보 공유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업무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각사별 작업 내용과 담당자별 진행률을 확인할 수 있어서 연속된 후 작업이 있을 시에는 업무 공백이 없이 바로 후속 공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 저희가 세팅해 보았습니다. 경연 준비 기간 동안에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으로 저희는 계속 지속적인 미팅을 가지면서 여러 플랫폼을 통해서 의견을
취합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킨텍스에서 가진 이틀 동안의 경연 기간 동안에 협업하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사전에 준비하였던 3D 프린팅 모델과 또 대시보드화한 즉석에서 만든 화이트보드 등을 통해서 원활한 협업 활동을 위한 환경을 구축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렐로 이외에도 공유 데이터 환경 구축을 위해서 저희는 한미 글로벌의 EGCD를 활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파일을 공유할 수 있었고요. 다양한 자체 뷰어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파일 교환의 기능뿐만 아니라 플랫폼 자체에서 즉각적으로 확인 또 검토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하였습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자체 개발하였다고 소개드렸던 사부, 이런 사부 같은 소프트웨어도 쉽게 탑재가 되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의 CD였습니다. 또한 빔 뷰어를 탑재하고 있어서 웹 환경에서도 빔 모델을 바로 검토할 수 있게 활용하였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심사위원분들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저도 사전에 봤는데 제 육성으로 들리나요? 네, 잘 들립니다. 저도 사전에 문제를 봤어요. 어차피 오픈이 된 거니까. 근데 이거 방정식 풀면 하셔야 됩니다. 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저희가 이 문제를 제가 사전에 봤는데 공표되고 난 후에 문제가 변수가 즉 다시 말씀드리면 제공 자료가 네.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없는 자료는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1차적으로 했을 텐데 네. 그 부족한 자료는 어떤 게 있었고 그 자료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자율적으로 또 가정을 하고 했는지 그게 네. 궁금하거든요. 네. 우선 처음에 저희가 제출받았던 자료 중에서 수량 산출서가 없었고요. 각 구조물도에 대한 도면이 크게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게 처음에 말씀드렸던 저희만의 가상의 시나리오를 만들자는 거였고요. 그렇게 되면 가상의 시나리오에서 저희가 원하는 데이터를 저희가 가공하고 생성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풍부한 시나리오로 작성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또 주제 자체가 시공 단계 BIM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설계 변경은 어떻게 보면 설계 단계에 대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은 러프하게 생각하고 시공 단계 때 시공사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어서 경연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네. 제가 너무 러프하게 질문하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비임 기반 공정기선 관리는 기존에 저희가 했던 공정기선 관리하고 다르거든요. 차별화되는 거 하나를 뭐 2개도 좋습니다.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여기서는 조금 설명이 부족할 수 있는데 마지막에 현장 적용 단계에서 빔 기반이라고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BIM 데이터 프로퍼티에 종료일 데이터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일람표상에 기성 체크를 하는 수단으로서 그 종료일 데이터가 나오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그 데이터를 통해서 기성 데이터와 함께 공정 데이터가 자동으로 연계가 되고요. 또 저희가 만들었던 다이나모를 통해서 양방향으로서 BIM에 대해서 나왔던 공정이 늦어지는, 예를 들어서 늦어지는 데이터가 프리마베라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공기가 지연되는 그래프가 생성이 되는 하나의 데이터를 통해서 공정과 기성이 관리되는 아이들을 저희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게 다른 부분과는 조금 더 차별되는 빔 기반의 하나의 데이터를 가지고 두 공정 4D와 5D를 관리해 볼 수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P6 SC의 장대철 대표입니다. 방금 아까 말씀해 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한번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제 빔 기반의 공정 기성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아까 완료 일정을 파라미터화해서 그 빔에다가 완료 공정이 진척된 어떤 데이터를 실제 입력을 하게 되고 네, 입력 후에 자동으로 프리마베라로 그 일정 분석이 자동으로 가게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장점을 지금 설명해 주신 건가요? 네, 그럼 실제로 운영이 빔 데이터 내에서 공정 운영까지 될 수 있도록 구축을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구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실제 이루어지는 캐드상의 체크를 통해서는 이게 그 체크된 사항의 공정, 기성 모든 몇 번의 수행이 겪어야 되지만 빔 기반에서 하나의 기성 데이터 체크가 되면 그게 실제적인 기성 데이터가 되고 그게 늦어짐에 따라 후속 작업이 자동적으로 연장이 되면서 아까 뒤에 보여드렸던 연장 만회 대책을 할 때 어느 정도 기성에 어느 정도 공정 일정에 또 어느 부분에서 그러한 누수가 발생하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구성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빔에서 실적이 늦어진 데이터를 넣게 되면 네, 완료 예정일을 자동으로 스케줄이 분석이 돼서 네. 다시 예정일이 계산이 돼서 빔의 데이터로 들어온다는 그런 말씀이신 네, 네. 거죠? P6에서는 후속 공정이 연계되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능이 BIM에서 추출이 되면 자동으로 늦춰지기 때문에 그 늦춰지는 과정을 저는 또 수동으로 BIM에 입력하는 게 아니라 다이나모가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또 바로 다이나모로 넣고 거기에서 나왔던 기성 데이터를 뽑아서 프리마베로 연동하고 벳셀로 연동하고 하는 그런 일률적인 연계 관계가 조금 잘 이루어지도록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일단 공정 관리라고 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뭐 전체적인 공사 기간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공법이 바꾼다거나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크리티컬 패스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그걸 실제로 이제 공법이 바뀌고 그 우물통 기초가 RCD로 바뀌고 터널 시점부가 변경이 됐는데 그런 변경 때문에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조금 설명해 줬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 두 가지 변경 사유에 대해서 그 암에 대한 추정선이 바뀌어서 그게 바뀌었다기보다는 다른 목적이 또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했는데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공사비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굉장히 많이 했는데 VR, AR 이런 것도 하셨고 프린팅도 하셨는데 그 VR, AR 프린팅이 실제로 지금 주제랑은 조금 좀 연관성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걸 한 목적이 왜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썼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은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변경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 앞쪽에 터널이랑 그 교량에 대해서 주제를 받았던 페이지가 있는데 그쪽 한번 보여주시면 저희가 이 안반선에 대한 것이라든지 교량 타입 규격을 변경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정했다기보다는 경연 주제로 저희가 이걸 받았거든요. 이 경연 주제를 받고 시점부 길이 변경이라든지 교량 같은 경우는 지반선을 떨어뜨리는 그런 조건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 변경을 한 것으로 봤고요. 이거에 이외의 조건을 따로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표시는 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제출했던 거에는 변경 사유서라는 또 하나의 결과물을 첨부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거보다는 자세하게 표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공사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크게 치중을 하지 않았고 더군다나 터널 같은 경우에서는 공정이 바뀐 게 아니었기 때문에 수량 네 안녕하십니까 사이트 빔팀 발표를 맡은 쌍용건설의 김회진입니다. 25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저희가 준비한 많은 것들을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사이트 빔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 현장, 즉 사이트에서 실질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빔 기술을 구현하자는 뜻에서 사이트 빔이라는 팀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팀 구성은 시공사인 쌍용건설과 빔 전문 견적회사인 도올테크, 그리고 조금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스마트 토공 기술을 보유한 현대, 두산 인프라코, 이렇게 3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출전하였습니다. 네, 발표 순서는 저희 설계 변경이 수행되는 단계에 맞추어서 스테이지 1에서는 최적 설계 변경안을 도출하고, 스테이지 2에서는 설계 변경을 실시하고, 스테이지 3에서는 현장 적용하는 3단계로 나누어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된 연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컨소시엄이 처음 만남을 가진 미팅에서의 주제는 주최 측의 의도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빔 기반의 공정 및 기성 계획이라는 경연 주제를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여야 효과적으로 또 우리만의 혁신성과 실무 적용성 그리고 기술성을 어필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낸 아이디어는 시공 현장의 일반적인 설계 변경 내용과 과정을 가상의 시나리오로 만들어서 풀어나간다면 좀 더 흥미와 관심을 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본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테이지 1에서는 현장 지반 조사를 통해 실시 설계 단계의 토공과 상이함을 발견하게 되고, 이를 혁신 기술을 활용하여 최적의 설계안을 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테이지 2에서는 이렇게 결정된 설계 변경 자료를 공정 계획, 기성 계획에 맞추어 반영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스테이지 3에서는 이전 단계에서 세팅된 빔 기반의 공정 및 기성 자료를 실제로 현장에서 활용해 보는 단계입니다. 더불어 하나의 이벤트를 덧붙여서 이렇게 늘어지는 공기를 만회하는 대책을 또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3단계로 구성을 함으로써 스테이지 1에서는 최신 기술을 활용한 혁신성을, 그리고 스테이지 2에서는 사이트 빔팀만이 보유한 기술성을, 그리고 스테이지 3에서는 실무에서 반영하는 적용성을 중점으로 구성하였으며, 전 과정에서 저희 팀이 어떻게 협업을 잘 이루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스테이지 1에서의 최적의 설계 변경안을 도출하는 첫 단계입니다. 화면에 보고 계신 소프트웨어는 저희 현대두산 인프라코어에서 개발한 사이트 클라우드라는 토공 플랫폼입니다. 현장 지반 조사를 통해서 새로이 획득한 시추 주상도를 사이트 클라우드에 업로드함으로써 3D 지반 모델을 전 현장에 걸친 넓은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손쉽게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지반 모델은 클라우드 상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위치,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디교 하부에 대하여 체인 에지를 생성함으로써 종, 횡 단면도 쉽게 추출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반 안반선이 설계 데이터에 비해서 하부에 존재함을 확인하였고,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것을 현장에서는 쉽게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이렇게 생성한 단면에 대해서 CAD로 추출해서 설계 변경에 필요한 데이터로 활용이 바로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손쉬운 설계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었고, 또한 전후 토공 데이터의 비교도 함께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먼저 터널에 대한 설계 변경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이트 클라우드를 통해 현장 조사를 한 내용을 반영한 결과 시점부의 길이 연장이 조금은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다음과 같이 여러 대안 검토를 해본 결과 시점부를 약 18m 정도 연장하는 설계 변경을 수행하는 것으로 저희는 시나리오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브릿지 사교량입니다. 하부 지반 안반선이 약 10m 정도 낮아짐을 터널과 마찬가지로 사이트 클라우드를 통해서 쉽게 확인하였고, 기본 계획이었던 우물통 기초 형식에서
저희는 RCD 공법 기초 말뚝 형식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보았습니다. 여러 설계 변경안을 비교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최신 기술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먼저 다이나모라고 하는 BIM 소프트웨어 기반의 애드인을 이용해서 터널 모델링의 많은 부분을 자동화하였고, 이럼으로써 모델링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여 짧은 시간 안에 다양한 안을 비교 검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쌍용건설에서 또한 자체적으로 개발한 사브라고 하는 빔 뷰어 프로그램을 활용함으로써 보시는 FTC0 시뮬레이션 등을 손쉽게 수행해 볼 수 있었고, 또한 자체적으로 건설 장비 라이브러리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 시공성 검토 시 매우 용이하게 활용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보편적인 기술이 된 VR 기술이지만 저희는 따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사브에 세팅되어 있는 빔을 손쉽게 VR로 변환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이 매우 단축되는 VR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3D 프린팅을 활용해서 주탑에 교각을 직접 저희가 출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3D 객체 모델을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3D 프린팅용 파일로의 단순한 변환을 통해서도 손쉽게 출력이 가능하였습니다. 앞 단상에 보이시는 이 모델이 저희가 주탑 한 구간을 모두 출력해 본 것입니다. 또 옆에 보시는 작은 것은 설계 변경안으로 저희가 선택한 교각 하부 모델링도 일부 출력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AR 기술로 사이트 비전이라는 GNSS를 기반으로 하는 장치를 활용해서 현장에서 직접 1:1 스케일로 구조물을 위치시켜 설계 변경안을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지 못해서 현장 경연 기간 동안 바로 앞에서 구현을 해본 영상 모습입니다. 지금 보신 AR 모델은 사이트 비전과는 다르게 태블릿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만든 앱으로 원 설계와 변경 설계 모델을 어디서나 쉽게 확인이 가능하기에 설계안을 처음 접하고 발주처 등과의 관계자분들과 손쉽게 이 설계 변경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이해가 하도록 만든 앱이 되겠습니다. 스테이지 2에서는 앞선 과정을 거쳐서 결정된 설계 변경안을 빔 기반 공정 및 기성 관리에 반영하는 과정입니다. 전체적인 설계 변경 절차입니다. 가장 먼저 설계 변경 빔 모델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BEP에 저희가 명시한 품질 검토 과정을 통해서 모델을 수정 보완하게 됩니다. 모델에 대한 검토가 완료되면 이를 통해 도면, 또 공정표, 수량 산출서 및 내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먼저 도면 작성입니다.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보시는 2D 도면 이외에도 사용자가 직접 3D 객체를 돌려볼 수 있는 PDF 형태의 도면을 작성하였습니다. 객체를 보시는 바와 같이 선택하게 되면 그에 해당되는 정보의 이름, 공정의 시작일, 종료일 또는 수량 등에 대한 정보를 직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럼으로써 과거의 도면 제작자가 일방적으로 제공했던 도면이 아닌 사용자가 그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만들어 볼 수 있는 활용되는 도면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작성된 2D 도면 위에 저희가 만들어진 3D 모델을 연계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AR 기술을 통해서도 3D 객체를 추가적으로 어디서나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노트북에서도 출력된 도면 위에서도 객체가 자동 인식되어 나타나지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공정 시뮬레이션 작성을 위해서 빔과 공정표를 서로 연동하는 절차를 간략하게 도표화 시켜본 것입니다.
먼저 BIM 공정을 연동하기 위해서는 이를 이어주는 매개체인 WBS 코드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건설 칼스 기반으로 코드를 생성함으로써 체계적인 코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BIM 코드를 BIM에 입력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퍼티 창을 생성하고 이에 기입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프리마베라와 같은 공정표에서도 동일한 코드를 활용하여 공정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수백 수천 개의 객체가 있는 모델에서 사람이 일일이 입력하는 수고를 덜기 위해서 다이나모를 활용한 자동화를 통해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공유 코드가 부여된 BIM과 공정표를 연계하면 4D 시뮬레이션을 작성하게 됩니다. 공정표에 명시된 시간 순서에 따라서 객체가 생성되는 애니메이션을 보시는 바와 같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번 경연 과정에서 저희가 가장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했던 프로세스인데요. BIM 기반 기성 자료 작성 및 절차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굉장히 복잡해 보이고요. 하지만 제가 최대한 간단히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내역서의 정보를 빔에 입력하기 위해서 각 객체에 해당되는 CBS를 분류하여 입력합니다. 보시면 콘크리트, 강제 거푸집 등의 내역이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작성된 내역의 수량을 입력하고 이 과정에서 BIM에서 추출이 어려운 수량은 일반적으로 연동 또는 수동 수량으로 구분하여 내역서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작성된 데이터를 일람표라는 일반적인 기능을 통해서 로우 데이터로 출력을 하게 되면 저희가 기존에 BIM에 입력해 놓았던 여러 가지 정보를 손쉽게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 일람표를 통해서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수량 산출서와 내역서로 연동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 또한 CBS 코드를 활용해서 처음 세팅 이후에는 자동으로 일람표 데이터가 업데이트되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단계에서 발생하는 수작업들을 최대한 자동화하기 위해서 레빗의 자동화 도구인 다이나모를 또 활용하였습니다. 다이나모를 통해서 수량 산출서와 내부 모델의 데이터를 한 번에 추출하여 취합할 수 있는 자동화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데이터는 두얼테크에서 활용하고 있는 베셀이라는 4D, 5D 관리 툴에서 서로 연동을 시키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매우 세세한 과정들이 필요하지만 영상에서 보시는 복잡한 과정을 좀 더 간략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베셀에서 빔 모델을 가져온 후에 작성한 WBS 공정 코드와 또 CBS 내역 데이터 그리고 단가를 서로 세팅하게 됩니다. 이렇게 연동된 시뮬레이션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모델이 생성되는 순서와 함께 보시는 아래 바 차트를 이용해서 공정률에 따른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보이시는 좌우 화면은 저희가 교각 기초에 대한 설계 변경 전, 후 공정 및 기성 데이터에 대한 비교 화면입니다. 아래 움직이는 바 차트는 각 저희가 분류해 놓았던 공정표별로 공정이 진행됨에 따라 기성이 변화하는 바 차트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공정에 따라서 한쪽 부분은 이미 공정이 끝났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이 아직 끝나지 않은 비교 모습도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스테이지 3에서는 이렇게 세팅된 공정 및 기성 관리 체계를 현장 실무에서 적용하는 단계입니다. 현재 저희 현장에서 일부 현장에서 쓰고 있는 실제 기성 청구 서류 샘플입니다.
우측 내역서의 금회, 기성, 청구, 수령, 산출을 위해서 일반적으로는 CAD 도면에 보는 저와 같은 금회, 기성에 해당되는 부분을 색상으로 해치하여 체크하는 방식을 통해서 수량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기성을 청구할 객체를 빔 기반에서 선택을 하게 되고 이와 연동된 벡셀에서도 기성 수량으로 자동 분류되어 손쉽게 시각화하여 검토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더불어 벡셀 자체 기능 분석 기성 분석 기능을 활용해서 전체적인 공사뿐만 아니라 특정 기간에 대해서도 또한 일부 항목별 기성, 설계 변경 전후 비교표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하여 기성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거는 특정 기간 동안 분석을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빔 객체 기반의 기성 검토가 가능해짐으로써 굉장히 짧은 간격으로도 또 주기적으로 공정 업데이트가 가능하게 됩니다. 보시는 그래프와 같이 공기 지연에 대한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어서 사전에 공기 만해 대책을 현장에서는 수립할 수 있게 됩니다. 보시는 녹색의 그래프는 설계 변경 전 그래프고요. 파란색 그래프는 설계 변경 후 그래프입니다. 그럼 이 빨간색에 대한 만큼은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지연된 공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만해 대책을 현장에서는 수립해야 되겠죠. 그런 수립에 대한 이벤트를 저희는 한번 발생시켜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터널에서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터널 갱구부 사면 토공 공사에 대하여 현대두산 인프라코어의 MC 기술을 적용하여 공기 지연을 만회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았습니다. 갱구부 사면의 빔 데이터를 보시는 MC 장비에 인풋하고 실시간으로 우측 좌측에 작게 보이는 장비에 작업자가 작업 레벨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틸트 로테이트라고 하는 기능을 활용하게 되면 갱구부 사면 조성 또는 수로 터프하기와 같은 공정에서는 매우 조속한 공사 수행이 가능하게 되어 공기를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협업 과정이 되겠습니다. 전체 협업 프로세스의 첫 번째 단계는 데이터 공유를 위한 CD 구축입니다. CD가 구축되고 설계 모델을 포함한 프로젝트 정보들을 취합한 후 각 팀에서는 담당한 설계자가 BIM 모델을 검토하고 공정 계획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 다음 LOD 300 수준의 빔 모델과 BEP를 어떻게 작성할지에 대한 전략을 수립한 뒤 담당 공정의 BIM 모델링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쌍용건설은 전체 공정 계획을 기반으로 공정표를 작성하게 되고요. 전체 BIM 모델의 통합 모델을 생성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통합 BIM 모델이 작성되고 나면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팀에서는 사이트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토공 모델에 대한 분석을 진행합니다. 동시에 두얼테크 팀에서는 통합 모델과 공정표, 내역서를 연동하여 4D, 5D 시뮬레이션을 수행합니다. 쌍용건설은 또한 WBS, CBS, OBS 데이터로부터 수량 산출서와 내역서를 생성하고 전체 성과물을 취합 및 검토하게 됩니다. 트렐로라는 정보 공유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업무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각사별 작업 내용과 담당자별 진행률을 확인할 수 있어서 연속된 후 작업이 있을 시에는 업무 공백이 없이 바로 후속 공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 저희가 세팅해 보았습니다. 경연 준비 기간 동안에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으로 저희는 계속 지속적인 미팅을 가지면서 여러 플랫폼을 통해서 의견을 취합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킨텍스에서 가진 이틀 동안의 경연 기간 동안에 협업하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사전에 준비하였던 3D 프린팅 모델과 또 대시보드화한 즉석에서 만든 화이트보드 등을 통해서 원활한 협업 활동을 위한 환경을 구축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렐로 이외에도 공유 데이터 환경 구축을 위해서 저희는 한미 글로벌의 이지 CD를 활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파일을 공유할 수 있었고요. 다양한 자체 뷰어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파일 교환의 기능뿐만 아니라 플랫폼 자체에서 즉각적으로 확인 또 검토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하였습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자체 개발하였다고 소개드렸던 사부, 이런 사부 같은 소프트웨어도 쉽게 탑재가 되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의 CD였습니다. 또한 빔 뷰어를 탑재하고 있어서 웹 환경에서도 빔 모델을 바로 검토할 수 있게 활용하였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심사위원분들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저도 사전에 봤는데 제 육성으로 들리나요? 네, 잘 들립니다. 저도 사전에 문제를 봤어요. 어차피 오픈이 된 거니까. 근데 이거 방정식 풀면 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저희가 이 문제를 제가 사전에 봤는데 공표되고 난 후에 문제가 변수가 즉 다시 말씀드리면 제공 자료가 네.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없는 자료는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1차적으로 했을 텐데 네. 그 부족한 자료는 어떤 게 있었고 그 자료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자율적으로 또 가정을 하고 했는지 그게 네. 궁금하거든요. 네. 우선 처음에 저희가 제출받았던 자료 중에서 수량 산출서가 없었고요. 각 구조물도에 대한 도면이 크게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게 처음에 말씀드렸던 저희만의 가상의 시나리오를 만들자는 거였고요. 그렇게 되면 가상의 시나리오에서 저희가 원하는 데이터를 저희가 가공하고 생성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풍부한 시나리오로 작성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또 주제 자체가 시공 단계 BIM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설계 변경은 어떻게 보면 설계 단계에 대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은 러프하게 생각하고 시공 단계 때 시공사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어서 경연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 여쭤볼게요. 네. 제가 너무 러프하게 질문하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비임 기반 공정기상 관리는 기존에 저희가 했던 공정기상 관리하고 다르거든요. 차별화되는 거 하나를 뭐 2개도 좋습니다.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여기서는 조금 설명이 부족할 수 있는데 마지막에 현장 적용 단계에서 빔 기반이라고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BIM 데이터 프로퍼티에 종료일 데이터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일람표상에 기성 체크를 하는 수단으로서 그 종료일 데이터가 나오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그 데이터를 통해서 기성 데이터와 함께 공정 데이터가 자동으로 연계가 되고요. 또 저희가 만들었던 다이나모를 통해서 양방향으로서 BIM에 대해서 나왔던 기성 공정이 늦어지는, 예를 들어서 늦어지는 데이터가 프리마베라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공기가 지연되는 그래프가 생성이 되는 하나의 데이터를 통해서 공정과 기성이 관리되는 아이디어를 저희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게 다른 부분과는 조금 더 차별되는 빔 기반의 하나의 데이터를 가지고 두 공정 4D와 5D를 관리해 볼 수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피시스 SC의 장대철 대표입니다. 방금 아까 말씀해 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한번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제 빔 기반의 공정 기성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아까 완료 일정을 파라미터화해서 그 빔에다가 완료 공정이 진척된 어떤 데이터를 실제 입력을 하게 되고 네. 입력 후에 자동으로 프리마베라로 그 일정 분석이 자동으로 가게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장점을 지금 설명해 주신 건가요? 네. 아, 그럼 실제로 운영이 빔 데이터 내에서 공정 운영까지 될 수 있도록 구축을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구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빔 아까 실제 이루어지는 캐드상의 체크를 통해서는 이게 그 체크된 사항의 공정, 기성 모든 몇 번의 수행이 겪어야 되지만 빔 기반에서 하나의 기성 데이터 체크가 되면 그게 실제적인 기성 데이터가 되고 그게 늦어짐에 따라 후속 작업이 자동적으로 연장이 되면서 아까 뒤에 보여드렸던 연장 만회 대책을 할 때 어느 정도 기성에 어느 정도 공정 일정에 또 어느 부분에서 그러한 누수가 발생하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구성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빔에서 실적이 늦어진 데이터를 넣게 되면 네, 완료 예정일을 자동으로 스케줄이 분석이 돼서 네. 다시 예정일이 계산이 돼서 빔의 데이터로 들어온다는 그런 말씀이신 네, 네. 거죠? P6에서는 후속 공정이 연계되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능이 BIM에서 추출이 되면 자동으로 늦춰지기 때문에 그 늦춰지는 과정을 저는 또 수동으로 BIM에 입력하는 게 아니라 다이나모가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또 바로 다이나모로 넣고 거기에서 나왔던 기성 데이터를 뽑아서 프리마베로 연동하고 벳셀로 연동하고 하는 그런 일률적인 연계 관계가 조금 잘 이루어지도록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일단 그 공정 관리라고 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뭐 전체적인 공사 기간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공법이 바꾼다거나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크리티컬 패스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그걸 실제로 이제 공법이 바뀌고 그 우물통 기초가 RCD로 바뀌고 터널 시점부가 변경이 됐는데 그런 변경 때문에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조금 설명해 줬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 두 가지 변경 사유에 대해서 그 암에 대한 추정선이 바뀌어서 그게 바뀌었다기보다는 다른 목적이 또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했는데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공사비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굉장히 많이 했는데 VR, 뭐 AR 이런 것도 하셨고 프린팅도 하셨는데 그 VR, AR 프린팅이 실제로 지금 주제랑은 조금 좀 연관성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걸 한 목적이 왜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썼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은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변경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 앞쪽에 터널이랑 그 교량에 대해서 주제를 받았던 페이지가 있는데 그쪽 한번 보여주시면 저희가 이 안반선에 대한 것이라든지 교량 타입 규격을 변경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정했다기보다는 경연 주제로 저희가 이걸 받았거든요. 이 경연 주제를 받고 시점부 길이 변경이라든지 교량 같은 경우는 지반선을 떨어뜨리는 그런 조건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 변경을 한 것으로 봤고요. 그 이거 이외의 조건을 따로 넣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표시는 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제출했던 거에는 변경 사유서라는 또 하나의 결과물을 첨부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거보다는 자세하게 표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공사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크게 치중을 하지 않았고 더군다나 터널 같은 경우에서는 공정이 바뀐 게 아니었기 때문에 수량 물량만 주고받은 지보 패턴에 대한 수량만 주고받았기 때문에 단가를 새로 생성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공사비 자체는 이제 물량에 대한 것들이 주고받으면서 바뀌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더군다나 저희가 또 수량 산출서를 제공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구조 부분에 대한 수량이 정확하지 않아서 공사비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 기술을 왜 적용을 했냐라고 말씀을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리면 저희가 하고 있는 팀이 빔팀 플러스 스마트 건설 기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런 기술들이 가장 1차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즉각적인 시각에 대한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설계 변경이라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뭐 우물통에서 말뚝이기 때문에 모두 다 아시는 가장 기본적이기 때문에 굳이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냐라고 했지만 저희 사례를 들어보면 조형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런 2D를 가지고서도 확인이 어려운 그런 구조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효과가 미비할 수 있지만 그런 조형물 2D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각적으로 확연히 볼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되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여 적용해 보았습니다. 네. 네, DLENC의 김동욱 차장입니다. 단시간에 굉장히 많은 이제 과업들을 수행하신 것 같고요.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릴게요. 사실 수량 산출 BOQ라고 되어 있는데 수량 산출은 2D 대비 이제 어느 정도까지 몇 프로 정도까지 산출하셨는지가 궁금하고 그 차임값에 대한 오차 그런 건 어떻게 이제 이게 참 값이다라고 판단을 하셨는지 하고 그리고 WBS하고 CBS 연계하실 때 백셀을 쓰셨는데 백셀 같은 경우는 하위 지금 처음에 WBS 작성하신 건 레벨 7 기준으로 하셨지만 백셀에는 그 한계가 이제 하위 브레이크다운 하는데 한계가 있는데 그런 그 레벨이 동일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어떤 통합 코드를 쓰신 건지 네, 그게 궁금합니다. 2D 대비해서 수량 산출은 저희가 가장 힘을 준 곳은 엑스트라 도조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가 제출한 수량 산출서에 보시면 엑셀과 저희가 아까 유형 편집에 빔을 통해서 넣은 그 수량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보시면 연계를 통해서 나온 수량이 있고요. 거기에 대한 비교표가 따로 저희는 첨부를 했지만 제가 기억으로는 그 대비표 퍼센트까지는 하지는 않았지만 실제적으로 엑스트라 도저교의 경우에서는 기존에 주신 엑셀 내역서와 내역서의 수량과 저희가 그 객체당 필요한 아까 보여드렸던 콘크리트, 뭐 거푸집을 다 붕괴했던 수량들을 모아서 낸 수량 비교표를 따로 작성해서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출했지만 이게 퍼센트까지는 제가 잘 대답을 못해서 죄송스럽고요. 네. 모델링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수량 변경 건이 생길 경우는 어떻게 대응을 하실지. 네,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지금 LOD 200 수준으로다가 모델링이 되어 있는데 네. 그 건 외에 모델링이 되어 있지 않은 네.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량 변경 건이 네. 하였을 때 그에 대한 대응은 어떤 식으로 하실지가 궁금합니다. 우선 저희가 처음에 이 경연을 받았을 때 조건이 설계된 BIM 데이터라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설계사에서 많은 터키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가장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수량을 자동과 연동과 자동, 연동, 수동을 철도공단 같은 경우는 아예 내역서를 지칭해서 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설계되어 있는 데이터를 저희는 받았다는 가정하에 BIM 데이터에서 나오지 않은 것들은 설계사에서 연동으로 뽑았다 그러면 저희는 거기에 맞게 연동으로 뽑는 거고요. 수동으로 뽑았다 그러면 뭐 계측 같은 그런 부분은 저희가 또 같이 수동으로 변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베셀에 대한 레벨 7의 그 부분은 제가 대답하기보다는 베셀을 직접 연동했던 주인님께 대답을 들어도 될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두올테크의 이재승 주임이라고 합니다. 일단 백셀 관련해서 질문 주신 것 중에 CBS 같은 경우에는 전달받은 그 자료 기준으로 동일하게 이제 적용해온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레빗 자체 모델 속성 중에서 빔 코드랑 PCS 코드를 또 추가 부여 관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통합 관리하는 코드가 있었고 그 코드를 활용해서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되면 삼성물산의 김현성 프로인데요. 저도 몇 가지만 좀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처음에 경연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설계 변경을 위해서 집안 조건이 가장 크리티컬하게 이제 아이템을 주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이제 설계 최적화, 공정 비용 분석, 그다음에 현장 적용 이 내용으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중간 과정에 공정 비용 분석에서 집안과의 연관성을 좀 보여주지 않은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준비가 돼 있었는지 아니면은 여기 이 발표하실 때 네. 그런 내용들이 좀 누락되어 있는 건지 확인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결과 보고서에 보시면 사이트 클라우드를 통해서 토공량 기존 그다음에 설계 변경 후에 대한 설계 양을 추출해서 나온 이미지 데이터를 저희가 결과 보고서에 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사이트 클라우드를 통해서 설계 변경 전후 수량을 확인해서 하는 과정은 수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PPT에서는 그 과정은 실지는 못했고요. 그 토공량에 대한 수량 변경에 대해서 작업은 수행을 하였습니다. 네. 네, 사브는 저희가 쌍용건설에서 개발한 게 BIM 툴이 아무리 나비스웍스라는 뷰어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교육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사브라는 거는 저희가 유니티 기반의 뷰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별다른 설치가 필요 없고요. 또 웹으로도 올릴 수 있어서 현장에서는 단순하게 그 프로그램을 열어서 또 라이센스 필요 없이 직접적으로 모델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되게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이트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현대두산 인프라코어가 건설 기계를 만드는 회사이긴 하지만 그 MGMC에 들어가는 빔 데이터는 그 기계와는 상관없이 저희 토목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취득하는 가장 첫 단계인 드론 측량에서부터 그 사이트 클라우드를 만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사이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통해서 최종 타겟 모델이 형성이 되고 그 부분이 MGMC로 들어가서 장비가 구동되는 원리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이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